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올해 우리 지역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2025년 은평구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뵈니까 좋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사실 봉산 정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 올해는 좀 그러지 못한 좀 사정도 있었는데요. 새해에 어떤 소망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구청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그 1년,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반이 지금 이제 남았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요즘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탄핵 정국과 더불어서 항공기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우리 은평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제 소원은 구민 곁에 힘이 되는 구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 여러분이 다시 그 삶이 좀 안정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좀 지역 정책 그리고 현안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은평구는 자체 성과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올해로 벌써 4년 차인데요. 그 결실을 맺거나 혹은 이제 일동일 대학같이 주민 반응이 좋은 사업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은평은 지난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동정 보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장님께서 손영창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이 몇 개 받은지 아세요? 이렇게 주민들께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55개 정도의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외부에서 받은 상이. 외부에서 받은 상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유네스코 상까지 또 지역 장관상이라던가 각종 상까지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평 주민들과 또 우리 이 직원 여러분 또 구의회 모두가 이렇게 합심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봉산 편백나무 무장의 습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과로서 이게 제가 서울시원 시절부터 10년 동안 이제 딱 10년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심어서 자란 나무들이 편백나무 숲을 이루고 이게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그 서울에 걷기 좋은 단풍길 103곳에 이게 선정되기도 하고 은평구의 대표적인 이제 명소가 되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동일대학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은평 구민들의 학습 욕구가 굉장히 드높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지자체와 실상 대학교하고 여러 협업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은평은 아시다시피 대학이 이제 기독대가 있지만 그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대학이 없으면 대학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들면서 저희가 각 동과 각 대학과 연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학습 욕구들이 드높아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대상을 저희가 받기도 했죠. 또 이게 유네스코 상이 실상 그 학습 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세계 356개 도시가 3년마다 한 번씩 상을 주는 건데 저희 은평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상을 받게 된 거죠. 대단하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통 현안 관련해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어렵게 민간 투자 사업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16년 이상 걸렸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죠. 서부선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데요. 서부선이 개통되면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 입구까지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이제 접근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서북부의 그 지역 교통망 확충에 큰 기여를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착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신속한 행정과 또 우리가 기술 준비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서부선 얘기와 함께 그 서부선 직결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은평선. 네. 이 지금 기본 계획안 승인 절차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인데 네. 은평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신사고 개혁 신설은 일단은 이제 제외가 된 상태잖아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제 신사고 개혁 신설이 이대로 자초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평에서 이제 다양한 노선이 아까 서부선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고양 은평선의 우리 신사고개역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신사고개역을 제외하고 기본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신사동 고개 사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봉산 터널 이후에 정말 많은 교통량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창릉 신도시라던가 그리고 고양 또 그쪽에 개발들이 더 지금 많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뭐 지금 파주 운정지구라던가 이런 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은평구로서는 이 차량 진입하는 거에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그 박탈감도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30만 서명 운동도 해서 저희가 보내기도 했고 또 신사고개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양시 등 국토교통부 등 많은 곳에 저희가 그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좀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같은 입장인 거고 또 이 신사고개역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은평구도 마찬가지도 앞으로도 신사고개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고양시나 그 경기도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기다렸던 GTX-A 연신내역은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네네. 뭐 주민들이 많이 반기고 있고 또 앞으로 연신내 일대 이제 GTX-A를 개통으로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GTX-A는 처음에 저희 개통하면서 이제 파주를 먼저 가서 서울역까지 가는 걸 직접 타봤는데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원스톱으로 갔는데요. 거의 그 서울역까지 18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파주에서 네. 18분인가 20분 남짓 이제 걸렸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실상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는 4분이죠. 그리고 열고 닫고까지 하면 그게 이제 5분 30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북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또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보면 그 접근성이 이제는 굉장히 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앞으로는 GTX 이제 2 노선이 또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신내역의 공항부터 해서 또 이 노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6호선, GTX-A 이 노선까지 어떻게 보면 그 쿼트러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이 일대가 그 은평으로서는 앞으로 조금 더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민들, 그 관광객들 또 네. 외부인들이 모여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상권을 뺏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강남까지 이제 삼성역까지는 2028년도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뭐 킨텍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권에 대한 또 이 사람들이 뭐 강남에서 와서 은평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도 상인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색 역세권 개발이 진행돼야 현재 이제 그 수색동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좀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 사실은 그 수색 차량 기지 이전인데 네. 이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고양시와의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부진하진 않고요. 이 개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서부권 중심지로 탈바꿈 말 우리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기지 이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레일과 고양시가 계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게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보상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이제 코레일이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지금 고양시에서 요구 사항인 차량기지 입체 복합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하고 또 코레일과 함께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양시와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고양시와는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것만 놓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양 은평선의 그 신사 고개역도 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고양시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은평이 받아내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 가지만이 본인들은 해야 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 혁신파크 현안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부지 매각 승인이 시의회를 통과를 했고 네, 네. 이제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같은 당 소속 시구 의원들이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밝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총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혁신파크 부지는 은평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그 기반 시설이나 기업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자립도도 낮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곳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지인 불광 역세권에 이제 기반 시설이 조성되면 뭐 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자리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꼭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은평구에 그만한 곳들을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뭐 일부 주민들이죠. 뭐 다 주민들이 다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우려하는 그 목소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서울시와는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이 이제 지역의 어떤 낙후된 경제 구조라든지 네. 이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이제 보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게 그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제가 구청장으로서 저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뭐 다른 걸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그 염려를 크게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이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게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또 네. 폐업하는 가게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경기 불안과 고물가 또 그리고 고금리 등 복합적인 이제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또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말 분위기에
이제 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거기에 또 탄핵이어도 우리가 연말을 좀 우리가 그 골목 경제를 위해서 좀 같이 생활하자. 연말에 취소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공연이든 뭐 이 주민들 여러 가지 연말 행사를 좀 하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항공 참사가 생기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셔서 저희가 은평사랑 3분권을 저희가 네.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추석하고 설하고 나눠서 하는데 이거를 상반기에 또 특히나 추석 명절, 이게 설 명절에 다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125억 정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같은 경우에도 융자 금액을 1억에서 저희가 2억으로 좀 늘렸고 그 이외에도 직원들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같이 좀 참여하자 해서 지역에 우리 그 직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월 이제 2회 정도 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대신 그 국별로 각 동에 각 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 은평 구민들도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게 경제적인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고 특히나 이 골목 경제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하면은 사실 문화를 빼놓을 수 네. 없잖아요. 청사님께서도 민선 7기 이제 초선 때부터 줄곧 이제 문화를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최대 원동력으로 좀 삼고 구정 전면에 내세우고 계신데 네. 뭐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한국문학관 그리고 불광선 방송문화 거리 조성 사업 등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은평구 문화 뭐 혹은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평구가 실상 그 기반 시설이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배드타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 은평이란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우리 경제선 순환 구조를 가져가자,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자. 그래서 쭉 문화 콘텐츠를 계속 넣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문화 자원을 엮어서 이제 경제선 순환 구조인데 우리가 한국문학관, 예술마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은평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북한산을 비롯해서 산이 6개가 되고 천이 6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 자원을 이용한 저희가 관광 활성화 자원, 그 편백나무 숲뿐만 아니라 그 둘레길이라든가 데크길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저희가 그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한 마음이 발현된 정책 중에 하나가 아이맘 택시가 네, 아닐까 네, 싶은데요. 네. 올해도 이제 아이맘 택시와 같은 이제 주민들이 좀 체감하는 생활 밀착 정책들 좀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 은평구는 아마 한국 최초로 어떻게 보면 돌봄 복지국을 만들었습니다. 돌봄 복지국을 만든 거는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을 맞춤 어떻게 보면 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이제 복지 사업과 더불어서 또 하는 게 영유아 지원과, 청장년 희망과 또 어르신 복지과로 세대별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나 청장년 희망과 같은 경우에 청년과나 작년 특히나 40대에서 60대가 우리가 이제는 퇴임하고 나서 무언가를 더 다시 본인이 제2의 일자리를 찾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과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최초로 통합관리사를 저희가 동에 파견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생활 밀착형 우리가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하는 사업 중에 제가 그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 굉장히 힘든데 미리 가서 구청장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그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화분 하나를 키우는데 하나만 그 나무가 살아 있어도 또 이렇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갈아드리고 또 자전거도 갈아드리고 또 칼갈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인권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뭐랄까 혈압을 재진다든가 이런
건강 광자라든가 네.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정말 이게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해요? 이럴 정도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책 네. 뭐 이런 네. 거라고 네. 좀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주민 여러분들께 좀 새해 인사 전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정말 우선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에 어떤 일이든지 현명하게 잘 풀어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혼란한 전국인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지만 어두움 끝에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든 시기들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 곁에 힘이 되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총재님 이렇게 새해 인사까지 이제 마무리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구정 운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련한 신년대담, 오늘은 김희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은평구의 구정 목표가 구민 곁에 힘이 되는 구정인 만큼 구민을 위한 구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